효심아, 너 갑자기 어딜 그렇게 뛰어가니? 효심이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전화를 받고 이번에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부엌일을 바로 내팽개친 채 겉옷만 걸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비록 그동안 아버지를 찾았다 생각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왠지 이번만큼은 진짜 아버지를 찾은 것 같단 신랄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거든요. 이선순이 뒤에서 다급하게 효심이를 불렀지만 효심이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디로 가는지 함구하겠다 마음먹었죠. 하지만 효심이를 잘 아는 이선수는 웬만하면 당황하지 않고 늘 침착한 효심이가 저렇게 실성한 것처럼 뛰어나가는 걸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겼다 생각했고 본능적으로 겉옷을 챙겨 따라 나갔습니다. 도대체 쟤는 어딜 저렇게 가는 거야? 효심이를 미행하던 이선수는 효심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에서 큰 소리로 효심이를 불렀어요. 효심아, 너 여기는 왜 온 거니? 그러자 화들짝 놀란 효심이가 이선순을 받고 엄마, 지금까지 나 미행한 거예요? 도대체 여길 왜 따라왔어요? 라면서 화를 냈지만 마침 부동산 사장님이 나와서 효심이의 손을 붙잡으며 이 출연에 대해 말했죠. 아가씨, 저기 있는 사장님이에요. 아가씨 아버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요.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하는 말을 들은 이선수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효심이는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선순과 같이 아버지를 찾자고 마음을 바꿔먹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솔직하게 실토하였습니다. 엄마,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요. 엄마를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엄마도 같이 오게 됐으니 우리 같이 아빠 찾아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고 효심이를 기다리고 있던 중절모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당신 아버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저기 저 피아노 집 사는 남자 맞을 거예요. 라면서 피아노 학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이출연이 뭘 하고 사는지 너무나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던 이 선수는 남편이 근처 피아노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에 황당해서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중절모 신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거기 피아노 집 사는 남자 맞아요. 피아노 원장은 여자 원장님이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선수는 만약 피아노 집에 사는 남자가 이출연이 맞고 이출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원장님과 살고 있다면 어쩌면 피아노 학원 원장님과 이출연이 바람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주 가무를 좋아했던 남편 이출연이 결국 음악하는 여자랑 바람났다 생각하니 다시 한번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고 순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본 딸 효심이는 울지 말라며 아빠 절대로 그런 거 아닐 거라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피아노 집에 있게 된 걸 거라고 이선순을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중절모 신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과 함께 피아노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중절모 신사는 피아노 학원 근처에 당도하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다른 데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나게 되면 꼭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효심이의 인사를 들은 중절모 신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골목길로 들어갔고 효심이와 이선순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당도한 뒤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중절모를 벗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다는 걸 이출연이 알게 되면 날 가만 안 둘지도 몰라. 그렇게 중절모 신사는 사라져버렸고 효심이와 이선수는 피아노 학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아노 학원 이름은 연준 피아노였는데 이선수는 연준이란 이름이 원장의 이름인지 아니면 이출연과 피아노 학원 원장이 바람나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아닐지 의심하며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인간 바람핀 게 맞다면 내가 여기 있는 피아노 다 박살내고 그놈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한동안 이 선수는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자기가 이출연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록 가출한 괘씸한 남편이었지만 보고 싶은 마음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죽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남편이 피아노 학원 원장과 바람나서 여기서 살림 차리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만나기만 하면 그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까, 그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릴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힘겹게 키워오면서 한많은 세월을 살았던 게 생각났고 가장 많이 고생한 효심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 찾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효심이에게 제안할까 고민하던 찰나 피아노 학원 문이 닫힌 걸 발견했어요. 한편 연준 피아노 학원의 여자 원장님은 평소에 교회 반주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는 효심이와 이선순이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오늘 피아노 학원 안 하나요?
옆 슈퍼의 학원이 왜 닫혔는지 물어보니 여기 원장님 오늘 교회 반주 가는 날이에요. 간판 보세요. 교회 반주 레슨 써 있잖아요. 여기 원장님이 교회 반주도 하시면서 학생들 반주 레슨도 하시거든요. 그럼 혹시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저기 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요. 슈퍼 사장님은 교회 하나를 가리켰고 이선순과 효심이는 그 교회를 바라봤죠. 그리고 세 사람은 교회로 향했어요. 아름다운 자태로 반주를 하고 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을 바라보며 저 여자가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선수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해서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거의 모든 예배가 끝나갈 때쯤이 되어서 교회 안에 정적만이 흐르고 있을 때 효심이는 아버지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들고 피아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자 교회 반주를 하던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당황해하면서 반문했어요. 아는 분인데 왜 그러시는 거죠? 제 아버지예요. 오래전에 집을 나가셔서 행방불명이 됐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를 못했고 효심이 뒤에 있던 이선순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묘한 눈빛을 교환하던 찰나 이선순이 앞으로 나서면서 역정을 냈어요. 내 남편 어딨어요? 솔직히 말해요. 여기 교회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화를 내는 건지 애원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게 울먹거리는 이선순을 향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대답하려던 찰나 웬 남자 하나가 피아노 학원 원장님께 다가와 어깨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반주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이만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합시다. 여보라고요? 그럼 내 남편이랑은? 황당해하는 이선순을 보면서 피아노 원장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듯 이 출연에 관하여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집이 없는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드리는데 요즘에 그곳이 공사 중이어서 잠시 저희 피아노 학원 쪽방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화가 오셔서는 갑자기 떠난다고 말씀하셔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족분들을 뵙게 되었네요. 사실 아까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중절모 신사가 효심이와 이선순을 피아노 학원까지 데려가는 것을 본 이출연은 깜짝 놀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준 피아노 학원 원장님에게만 연락해 인사를 전했던 것인데요. 이번에도 이출연을 찾지 못했던 생각에 허망해진 이선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효심이는 그런 이선순이 걱정이 되어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였습니다. 과연 효심이와 이선순은 이출연을 곧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